이 사실은 헬스장 트레이너나 운동기구 판매상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계속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려서 매달 물리치료를 받고 새로운 보조기구를 구매하며 더 강한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30년간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양심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운동학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고 운동산업 종사자들로부터는 장사를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무릎과 허리가 먼저 무너지고 결국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거대한 고통 앞에서 매일 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운동 수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줄넘기도 하고 허리 비틀기도 하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아픈 걸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위험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관절과 척추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줄넘기 500개와 허리 비틀기를 열심히 하며 건강해진다고 믿었던 한 분이 단 일주일 만에 그 습관을 멈추고 수중 걷기로 바꾸셨더니 5년간 계속되던 무릎 통증과 밤중 수심이 완전히 사라졌던 일도 제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80을 넘었던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 시달려 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6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운동 5가지와 그 대신 선택해야 할 보물 같은 운동의 명확한 기준을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7명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 수명을 지키도록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30년차 노화와 운동생 체역학 연구 박사 이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위험한 운동을 멈추고 안전한 운동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 30년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어떤 운동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줄넘기나 허리 비틀기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무릎과 허리를 구할 것입니다. 며칠 전 사위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모님은 69세이신데 새벽마다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공원 운동기구에서 허리를 세게 좌우로 비트는 운동을 열심히 하신 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엉덩이에서 종아리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밤에는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신대요. 장모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셔서 더 세게, 더 많이 비틀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위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제 지인인 62세 김성구님이에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시고는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줄넘기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500개씩 줄넘기를 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좋았대요. 땀도 많이 나고 운동하는 느낌이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2주째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고 계속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한 조언은 운동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방향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장모님께는 허리 비틀기 운동기구를 당장 멈추시라고 했어요. 그 대신 수중 걷기를 시작하시라고 권했죠. 물속에서 걷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코어 안정화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허리를 비틀지 않고도 복부와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었죠. 김성구님께도 줄넘기를 즉시 중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점프할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어서 그 충격을 견디기 어려워요. 대신 실내 자전거를 권해드렸어요. 발이 땅에 착지하지 않으니 충격이 거의 없으면서도 유산소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 두 분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은 밤에 느껴지던 저림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수중 걷기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허리가 편안하다고 하셨죠. 김성구님도 무릎 붓기가 가라앉고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장모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게 되셨고, 김성구님은 체중도 2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작정 강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절의 안전한 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가 더 아파진 적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운동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습관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대체 운동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보물 운동 루틴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세 이후 건강 수명을 깎는 위험 운동과 안전한 대안을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땀보다 보이지 않는 충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 발을 지키는 것이 곧 운동 수명이고 건강 수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위험한 운동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맨발 걷기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등산로에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땅의 기운을 받는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시작하시는 거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발바닥에 있는 지방 패드가 점점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지방 패드가 쿠션 역할을 해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 줬어요.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패드가 닳아서 거의 보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맨발로 딱딱한 땅이나 자갈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발뒤꿈 치뼈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이라는 발바닥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결국 발바닥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국내 재활 분야와 해외 노화 연구에서도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지면서 족저 통증과의 연관성이 여러 차례 보고되어 있어요. 대한재활학회와 미국 노화 연구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갈길 맨발 걷기가 좋다는 걸 보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을 딛기가 두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보행 자세도 이상해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발 걷기는 완전히 끊으시고 쿠션이 좋은 워킹화를 착용하세요. 특히 뒤꿈치 부분에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집에서 발 마사지볼을 1분씩 굴려주세요. 발바닥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디나 모래사장을 걷고 싶으시다면 신발을 신고 짧게만 하세요. 맨발로 오래 걸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발 감각이 저하되어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작은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해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신발 바닥의 쿠셔닝과 뒤꿈치 마모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최악의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다이어트나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해 줄넘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운동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줄넘기를 할 때 점프해서 착지하는 순간 무릎과 고관절, 척추의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한두 번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0개, 1000개씩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이 계속 누적되면서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스포츠 의학 자료를 보면 점프 착지 시 관절에 가해지는 반응력 증가와 연골 스트레스에 대한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와 영국 스포츠의학저널에도 여러 연구가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골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났던 66세 정미라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아침 줄넘기 400개를 목표로 하셨대요. 처음 2주는 괜찮았어요. 땀도 나고 살도 조금 빠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3주째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하셨는데 한 달 뒤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체중은 다시 늘었고요. 그럼 줄넘기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수중 걷기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실내 자전거를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5분씩 늘려가세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안장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깊게 접히는 높이는 절대 안 돼요. 페달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만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페달 저항은 낮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줄넘기를 대신할 땀나는 운동을 집 근처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위험한 운동은 허리 정굴 스트레칭입니다. 흔히 유연성을 높인다고 서서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발끝을 잡거나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접는 스트레칭 있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운동인데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상체를 깊게 숙이면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이 있어서 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수분도 줄어들어서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깊게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누를 수 있어요. 척추생체역학 연구를 보면 정굴 자세, 그러니까 앞으로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 후방 압력이 상승한다는 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대한척추학회와 캐나다 근골격연구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김도연님은 매일 아침 앉아서 발끝 잡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최대한 깊게 숙이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엉치뼈에서 다리로 저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걷는 것도 불편해졌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허리를 깊게 구부리지 마시고 누워서 하세요. 바닥에 누워서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햄스트링을 늘려주세요. 한쪽에 30초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는 바닥에 안전하게 대고 있으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만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허리를 둥글게 말지 않는 거예요. 무릎과 고관절을 활용한 굴곡만 허용하세요. 스트레칭 할 때 어디가 당겨야 안전한지 몸에서 구분해 보셨나요?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뒤쪽이 당겨야 정상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복근 운동의 대표 격이죠.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강하게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면 디스크의 압박이 상승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50회, 100회씩 하면 디스크가 견디기 어렵죠. 코어 안정화 운동이 중년 이후 허리 통증 감소에 훨씬 유리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대한운동학회와 호주물리치료학회 연구를 보면 윗몸 일으키기보다 플랭크나 데드버그 같은 안정화 운동이 허리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났던 72세 윤선호님은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 50회를 하셨어요. 복근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몇 달간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생기고 목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대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목에도 힘이 들어가서 경추에도 부담이 갔던 거예요. 그럼 복근은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내리는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해 드려요. 바닥에 누워서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면서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10회 3세트만 해도 복부 깊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에 힘이 빠져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순간이 있으면 즉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복근 운동 중에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순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게 위험 신호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최악의 운동은 복부 트위스트 운동기구입니다. 공원에 가보면 허리를 좌우로 피트는 기구 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좌우 회전 동작은 앞으로 구부리는 것보다 디스크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회전할 때 디스크의 섬유륜이라는 부분이 비틀리면서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측방신경을 자극해서 엉덩이나 다리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기 쉬워요. 회전 스트레스가 요추에 불리하다는 생체역학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정형운동학회와 유럽스포츠과학회 자료에도 반복적인 회전 동작이 허리 디스크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났던 67세 서지우님은 공원기구에서 매일 20분씩 허리를 3개 피트는 운동을 하셨어요. 허리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2주 뒤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에서 종아리까지 전격통이 왔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었대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럼 허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서 무릎을 좌우로 소범위로만 넘기는 운동을 하세요. 중요한 건 허리는 바닥에 고정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하는 겁니다. 큰 각도로 회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방향으로는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비트는 대신 어느 근육을 단단히 고정해야 할까요? 바로 복부 깊은 근육입니다. 코어를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제 위험을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체력과 일상을 바꾸는 안전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충격은 낮추고 지지력과 균형은 올리고 호흡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운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수중 걷기 스타터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중 걷기는 60세 이후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를 줄이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물속에서 걸을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릎을 과도하게 펴지 마시고 보폭을 좁게 하세요. 물속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크게 걸으면 오히려 부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슴 아래 정도 수심에서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 3회로 하시면서 5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집 근처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 수영장은 어디인가요? 한번 알아보세요.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저충격 루틴입니다. 실내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발이 땅에 착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안장 높이가 정말 중요해요. 엉덩이 뼈가 수평이 되도록 맞추시고 페달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90도를 넘어 깊게 굽혀지면 안 됩니다. 살짝만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실천 방법은 저항을 낮게 설정하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주 3회 하시고 2주마다 5분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페달 속도와 호흡이 어느 수준에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가요? 그 정도 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코어 안정화 베이직입니다. 몸통을 지지하는 깊은 근육을 깨우면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내리는 데드버그 운동 10회 3세트를 하세요.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복부에 힘을 줄 때 숨을 어디로 내쉬는지 느껴보셨나요?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를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익히세요. 네 번째는 안전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뭉치면 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누워서 수건을 발바닥에 거는 방식은 허리 압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방법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통증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당김이 느껴지는 정도의 육할 수준에서 유지하세요. 무리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한쪽에 30초씩 3세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뒤쪽의 당김과 무릎 뒤쪽 통증을 구분해 보셨나요? 근육이 당기는 건 괜찮지만 관절이 아프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균형 감각 업그레이드입니다. 낙상 예방은 보행 자립의 핵심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걸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실천 방법은 밸런스 쿠션 위에서 양발로 20초 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한 발로 5초씩 5회 도전해 보세요.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균형 연습할 공간이 어딘가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곳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는 발 건강 루틴입니다. 발이 편해야 무릎과 허리가 편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거든요. 굳은 살이 갈라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1분씩 굴리고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을 10회 하세요. 하루에 몇 분을 발 관리에 쓰고 계신가요?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곱 번째는 걷기 품질 높이기입니다. 같은 걷기라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보폭보다는 리듬과 팔치기가 에너지 효율을 올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리막 급경사와 딱딱한 시멘트 바닥 장거리 걷기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실천 방법은 중간 쿠션에 워킹화를 신으시고 10분간 리듬감 있게 걷기를 한 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오늘 몇 분이라도 리듬 걷기를 해볼 수 있나요? 음악에 맞춰 걸으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마지막은 호흡과 회복입니다.
호흡 조절은 심박수를 안정시켜서 과부하를 막아줍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회복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운동 직후에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육이 아직 긴장 상태이거든요. 실천 방법은 운동이 끝난 뒤 3분간 폭식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운동 마무리 루틴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이게 다음 운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행할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많이 뛸수록 젊어진다. 허리를 많이 숙이고 비틀수록 풀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관절과 척추를 파괴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충격을 줄이고 코어를 안정화하고 균형과 호흡을 챙기는 것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과 허리 디스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운동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죠.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줄어들고 보행이 늘어납니다. 걷기가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증가하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식욕도 정상화되면서 체중 관리도 쉬워져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겁니다. 줄넘기, 허리 비틀기, 맨발 걷기를 오늘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수건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 30초 3세트와 누워서 다리 번갈아 내리기 10회 3세트를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시면서 통증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어떤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어떤지, 하루 걸음수가 얼마나 되는지 적어두시면 변화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집에서 10분으로 끝내는 저충격 전신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동작을 몇 회씩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리는 계단 오르내리기의 올바른 기술도 소개할게요. 계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릎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운동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